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오늘은 비례연합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하는 이유, 한마디로 몰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30% 이상을 얻어야 미통당의 1+1 비례위성정당에 가는 의석을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통당 위성당의 의석수를 20석 밑으로 묶어야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참여할 비례연합정당을 지지하고 표를 모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과 손을 잡는다면 그 대상은 시민을 위하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시민을 위하여로 표를 모아야 하는지는 미통당 1+1 비례위성당이 국회 교섭단체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더 잘 납득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금태섭과 한판 붙어보겠다던 김남국 변호사는 안산 단월을에 전략공천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태섭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조국 대전을 당내로 끌어들이면서 공수처법 이후로 줄기차게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은 서울 강서갑에서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맞붙게 됐습니다. 금태섭이 당원들의 심판을 받을지 아니면 선택을 받을지가 곧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공천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12일에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3월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금요일 오전 6시까지 만 하루 동안 당원의 뜻을 물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권리당원은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말하는데 이번 투표는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권리당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주소를 영상 설명칸에 적어 놓겠습니다. 미통당의 비례 독식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례연합정당에 끝까지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에게 충분히 자리를 마련해 주고도 민주당 의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정말로 민주당 경합지역에 다 후보를 내겠다고 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만 비례만 보자면 민주당에게 이게 최고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통합 비례정당에 30% 이상 표가 집중돼야 미통당의 비례위성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 의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당 저 당 나눠주다 보면 표가 분산돼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최소 득표율 3%를 채우지 못하면 그 표들은 모두 버려지는 표가 되고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주기 때문에 3% 미만 표는 결국 미통당에 의석을 나눠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통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통해서 2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교섭단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살펴보면요. 교섭단체는 정당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구성할 수도 있는데 20인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가 국회 내의 거의 모든 특권을 독식합니다. 일단 돈 문제를 보면요. 모든 정당은 국민들의 혈세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비율이 일방적으로 교섭단체에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절반을 교섭단체들끼리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의 5%씩을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나눠줍니다. 그러고도 남는 국고 보조금은 둘로 나눠서 반은 국회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주고 나머지 반은 총선 득표 비율로 나눠줍니다. 교섭단체 정당이 적으면 적을수록 국고 보조금을 독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미통당도 교섭단체가 되고 미통당 플러스 1인 비례 미통당도 교섭단체가 되면 미통당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인 겁니다.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도 거의 교섭단체들끼리 나눠갔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도 교섭단체들끼리 합의해야 하고요. 교섭단체인 정당은 각 상임위원회에 모두 간사를 파견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고 법안을 만들기 전에 각 법률안이나 예산안, 결의안, 그리고 각종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설치된 위원회를 국회 상임위라고 합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 모든 법안이 여기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맡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 교섭단체의 간사들이 모여서 일정이나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간사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20대 국회를 보면서 모두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각 위원회마다 간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사위 같은 곳에 위원장이 미통당이고 간사가 미통당 1명, 미통당 비례당 1명, 민주당 1명이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3대1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도 2대2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간사들끼리 협의해야 할 사안에서는 늘 2대1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는 정말 전쟁터가 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민주당 외에 교섭단체를 만들 만큼 표를 받을 정당이 없는데 보수 쪽에서 2개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이 1당을 차지하더라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속 밀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미통당에서 비례의석도 독차지하고 교섭단체도 2개를 갖게 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서 그야말로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런 일만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례연합정당으로 표를 몰아줘야 미통당의 비례위성 정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해서 국회 교섭단체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참여할 비례연합정당을 지지하고 표를 모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12일 오전 6시에 시작하는 민주당 전당원 투표에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